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입니다. 미국장은 지금도 폭등 중이고요. 상승세가 강한 것 같아요. 어제 엑소엑소엘을 더 살 걸 그랬어요. 다음은 대한민국 자원외교 적폐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BRT가 3분기 순이익을 369% 상승에 대한 전망을 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소폭 상승해가지고 마이너스 15.55%고요. 현재 엑소엑소엘이 상승 중이라서 마이너스 27.4%입니다.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한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올라서 매수를 망설였는데요. 오늘은 더 많이 오르네요. 어제 그냥 살 걸 그랬어요. 오늘 모처럼 만에 국내장도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개인은 2천억을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걸 다 받았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오랜만에 폭등을 했고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순으로 올랐고요. 오늘 미국장도 어제와 같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상승세가 강한 것 같아요. 남아있는 현금으로 엑소엑스엘을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은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선뜻 매수하기가 망설여져요. 오늘자 기사인데요. 비관론 모건 스탠리도 10% 넘는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답니다. 랠리의 원인은 첫 번째로 영국 금융시장의 안정, 두 번째로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을 뽑았고요. 천연가스의 가격은 계절적으로 온화한 가을 기온 속에서 하락세를 지속하며 4개월 최저치로 급락했다고 말했고요. 세 번째로는 연준의 매파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한 건데요. 지난 15일에 IMF 연설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올해 연말에 하거나 내년 1분기에도 거시적 경제적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은행의 낙관적 실적인데요. 오늘 아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두 월가 예상을 웃돌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레이 마이클 웰슨 최고 투자 책임자가 보고서를 내고 베어마켓은 끝나지 않았지만 S&P 500 지수가 4천을 넘는 단기 기술적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1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슨앤존슨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치보다 웃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 전체 예상치는 하향 조정했답니다. 다음은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좋은 칼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리튬 확보 스스로 족쇄 채운 자원개발 적폐몰이라는 제목인데요. 칼럼 내용을 읽어볼게요. 세계 각국은 지금 배터리의 핵심 연료인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리튬은 아주 가벼운 금속이다. 미량이지만 널리 분포하고 있는 희소 금속 중 하나다. 이 은백색의 금속을 놓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다. 전기차 시대의 개막은 배터리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해외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매년 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25조 원 규모였던 배터리 시장은 2025년에 약 1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기간 169조 원에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수준이다. 2차 전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시장 규모가 더 크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관광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포스코, 삼성물산, LG상사, GS에너지 등 민간 기업들이 힘을 합해 리튬 트라이앵글 진출을 시작했다. 한국이 진출한 옴브레 무에르트 리튬 염원은 아르헨티나에서는 유일하게 상업 생산 중인 곳으로 일본, 중국도 손을 뻗지 못한 곳이었다. 여기서 한국은 지분 30%를 확보했다. 칠레에서도 광물공사는 삼성물산과 함께 지분 30%를 확보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 탄산리튬 최대 매장을 자랑하는 볼리비아 진출이다. 리튬을 생산 중인 칠레, 아르헨티나와 달리 볼리비아는 미개발 상태였다. 프랑스, 일본, 중국, 브라질 등 10여 개 국가가 유독 볼리비아에 눈독을 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성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정치권에서 시작된 자원외교 적폐의 논리에 휘말려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 그 여파는 현재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있어도 리튬 공급이 부족해 사올 수가 없다는 점이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적폐로 내몰려 10년 내내 감사와 수사로 이어졌지만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해외 자원개발의 생태계는 사라졌다.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은 지금도 암흑기다. 정상화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자원개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짜 뼈 때리는 칼럼인데요. 우리나라 정치권은 진짜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대 문제는 정치권인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0.25%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아디는 4.99% 상승했고요. 그래프를 보면 저점을 다지고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차 전당대회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승 전환이 좀 지루한데요. 모두 힘내시고 이번 주 다음 주 좀 더 지켜보자고요. 다음은 비아디 좋은 소식인데요. 비아디가 3분기 순이익이 365%로 급증할 전망이랍니다. 미국이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로 달리고 있는 중국의 BYD가 3분기 순이익이 최대 1조 1,7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치를 내놓았다고 하고요. 전년기 동기와 견저 365%의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회사의 사상 최고 순이익이 전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3분기 때 중국의 도시 봉쇄가 있었고요. 가뭄으로 최대 전력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은 대단하고요. 2023년이 더 기대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훌륭한데 주가는 도대체 왜 안 오르는 거야? 그 이유를 블룸버그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3분기에 비아디 주식 비중을 축소한 뒤 회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9월 1일 현재 비아디 주식의 18.87%를 들고 있다. 20%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답니다. 비아디 3분기 실적 확정치가 오는 21일날 발표한다니까 그때까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적으로 돌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완전한 상승세로 전환되면 주가의 속도는 빨라질 것 같으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